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스스로 얘기하고 일부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시장경제 시스템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가 주장한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의 확립이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애시당초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실조에 대한 철학도 방법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부동산 투기 정권이라고밖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희망은 더 이상 경실련이 없어져도 괜찮은 나라, 그것을 만들기를 각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 실현 시대에서는 청와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대표가 국회의원들이시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국회는 계속해서 행정부의 신현 역할, 거수기 역할을 했던 시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모든 정책에 있어서 뭐 문제가 많지만 특별히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지난 4년 동안 국민들을 너무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로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지금 서민들이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그런 마당에 고령화되어 있는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을 세금으로 압박해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은 이제 정책의 실패, 청와대의 실패, 정부의 실패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수권 야당인, 수권 정당인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 대표님까지 이렇게 와주시고 또 핵심 중책 의원님들께서 함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경실련은 1989년도에 창립해서 올해로 32회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의 희망은 더 이상 경제정의를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나라, 즉 경실련이 없어져도 괜찮은 나라, 그것을 만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스스로 얘기하고 일부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시장경제 시스템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가 주장한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의 확립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즉 부정부패가 개입되지 않고 불경정이 개입되지 않는 그러한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 하에서는 기업이, 국민이, 참여자가 정말 자유롭게 시장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목표였습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도 하다가 실패하고 사실은 물러난 정부이긴 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는 애시당초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실조에 대한 철학도 방법도 정책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부동산 투기 정권이라고밖에 저희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권 정당인 제1야당에서 핵심 어른들께서 다 와주신 이런 가운데 저희가 정착협약식을 맺고 또 저희가 민주당, 국민의당, 또 정의당 등등 다른 정당들에게도 다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인 사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그분들하고도 같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더 이상 국민들을 괴롭히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나랑 이어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 보좌관의 아내가 부동산 투기한 것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최측근의 부동산 투기,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 측근이 3기 신도시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장관의 보좌관 아내는 안산 장상동 토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농협으로부터 2억 이상 대출을 받아 해당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개발 제한 구역인데다가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어 매매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런 토지를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매입한 것은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입니다. 해당 보좌관은 3월 9일 면직 처리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한 날입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 장관이 불똥이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를 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선언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과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동 없는 사과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최측근이 부동산 투기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전 장관이 경찰청 합동수사본부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측근의 지휘 감독 부실은 공무직을 수행하는 데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전해철 장관은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7일 청년 국민의힘 대표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북통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최정민입니다. 남북통일당은 다가오는 4월 7일
안녕하십니까. 남북통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최종훈입니다. 남북통일당은 다가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지지하기 위해서 오늘 무겁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남북통일당은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끝장내고 유일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유일 독재당 조선노동당을 대체하기 위해서 또 자유민주 체제에 의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탈북민들과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으로서 지난해 3월 6일에 창당을 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올 남북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북쪽 지역의 정치, 사회적 안정화를 최대한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북쪽 출신이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북통일당은 보수와 진보라는 양극단이 이념 대립으로 정체되어 있는 대한민국 정치 문화를 쇄신하고 미래 통일 준비를 위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념에만 몰두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는 정당으로서 현실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로 전 당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남북통일당은 1만 1000명 당원 및 지지자들은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기로 선언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현 정부가 지향하는 남북관계는 대북 굴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습 독재 정권이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북한 동포의 인권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 있는 자세와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해서 북한 주민이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인식과 전혀 다르게 선의에만 기대어 평화적으로 북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허상만 쫓고 있습니다. 이런 망상으로는 대남 적화 통일만 가속화될 것이 뻔합니다. 북한이 남한화가 아니라 남한이 북한화가 될 것이 뻔합니다. 자유 한반도가 아니라 독재 한반도가 될 것이 뻔합니다. 남북통일당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통일입니다. 그러나 자유가 빼앗긴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이 사명에 입각하고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이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이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 그 정신이 구현되는 바로 그 통일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통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바입니다. 2021년 3월 17일 남북통일당 당원 일동.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황보승입니다. 에이지 백신 부작용 사태.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중구 영도구 국회의원 황보승입니다. AZ 백신 부작용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일시 접종을 중단하고 백신 확보 다각화해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태국, 인도네시아 등 23개 국가가 3월 16일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접종 후 뇌혈전, 혈액 응고 등 심각한 부작용 의심 사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접종 중단을 결정한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혈전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 조치를 내린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65세 이상으로 AZ 백신 접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혈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노령층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AZ 백신 접종 계획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1호 접종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에게만 혈전 부작용이 비켜가라는 법도 없고 대통령이 접종했다고 안전하다는 법도 없습니다.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 정부가 AZ 백신만 확보한 백신 확보 정책의 실패 결과입니다. AZ 백신은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비해 예방 효과가 70에서 90%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었는데도 정부는 초기부터 AZ 백신만 확보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AZ 백신의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또 긴급할 경우 접종을 중단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백신 확보를 다각화하지 않는 것이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는 6월까지 AZ 백신은 533만 7천 명분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백신으로 평가받는 파이자 백신은 6월까지 355만 8천 명분이 들어올 계획이지만 AZ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세계적으로 파이자 백신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 확보가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국민은 아주 예민합니다. 정부가 나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정치적 이익이나 쇼에만 관심이 있는지 단번에 압니다. 유럽의학청이 AZ 백신 접종 후 혈전 부작용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적어도 유럽의학청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도 65세 이상 접종의 잠정 중단 검토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파이자 백신의 조기 확보와 아직 수급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모더나 등 백신 확보 다각화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AZ 백신 접종 후 국내 사망자는 16명입니다. AZ 백신이 안전하기를 바라지만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예방 차원에서 잠시 보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과학적 조치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3월 17일 청년 국민의힘 대표 황보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